자, 지금도 약간의 코너를 돌고 있는데 바디롤이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자, 확실히 스포츠 모드에서 훨씬 좀 잘 달린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주 도시명 차의 느낌을 또 낼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제가 조금은 속도를 내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방지턱을 또 연달아서 넘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은배 기자입니다. 오늘은 현대차의 팰리세이드를 시승하고 있는데요. 이 차는 작년 12월에 출시가 됐으니까 현 시점에서 보면 10개월가량 지난 시점인데, 저희가 왜 지금 시점에 리뷰를 하냐고 한다면 이 차가 지금까지도 마치 신차처럼 품귀 현상을 지속하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들도 많지만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현대차 공식 딜러 한 분에게 팰리세이드를 지금 신청하면 언제쯤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6개월에서 8개월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차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6개월에서 이제 한 9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된다고들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사실 바뀐 상황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팰리세이드가 지금 시점에서 또 중요한 이유는 현재 국내 대형 SUV 시장이 유례없이 격전지로 변해갈 모양새가 됐기 때문인데요. 우선 지난달, 그러니까 9월만 하더라도 한국 GM의 트래버스가 출시가 됐었고요. 같은 달에 모하비도 출시가 됐죠. 그리고 다음 달인 11월에는 포드 익스플로러와 현대차의 고급차 브랜드죠, 제네시스의 GV80이라는 첫 대형 SUV를 출시하기로 지금 또 돼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가격 격차들이 제법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현대차의 이 팰리세이드는 가장 싼 차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또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새로 나오는 차들이 팰리세이드보다 덩치가 좀 더 크다고는 하는데요, 현재 국내 차종 중에 팰리세이드만큼 또 이렇게 넓은 공간을 확보한 차량이 거의 많지가 않고, 또 현대차가 내부 공간 하나는 정말 또 잘 빼는 브랜드인 만큼 여전히 새로 출시되는 차량들과 좋은 맞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새로 나오는 차종들이 요즘 디젤이 사양화되는 추세다 보니까 가솔린 단일 트림으로 출시가 되거나 아니면 하이브리드까지 껴서 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 형태가 SUV 전 라인에 걸쳐서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현대차에서는 2.2 디젤 엔진을 지금 탑재를 한 팰리세이드를 출시를 했죠. 사실 이 2.2 디젤 엔진은 기존의 현대차 산타페나 기아차 소렌토 등에 이미 탑재가 됐었던 엔진이죠. 그런 만큼 그 두 차종보다는 덩치가 더 큰 이 팰리세이드의 이 엔진이 올라가기에는 부적합한 것이 아닌가라는 견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가솔린 엔진 같은 경우가 출력이 높죠, 6기통이기 때문에. 다만 토크감이 좀 부족한 느낌도 있고, 세팅 자체가 좀 더 고속주행에서의 RPM 세팅을 더 선호하는 것인지 저단에서의 변속에 조금은 불만을 나타내는 리뷰어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자면 2.2 디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세금 차이가 또 상당하기 때문에 실용적인 가성비까지도 생각을 해본다면 유지 비용 차원에서도 이 2.2 디젤이 또 강점을 보입니다. 2.2 디젤 엔진이 차급에 비해서는 다소 작은 엔진인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세팅은 상당히 훌륭하게 해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선 이 엔진은 8단 자동 변속기와 맞물려 있는데요, 저단에서의 변속 충격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자연스럽게 변속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의 제로백 같은 경우는 9초 중후반대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가속에서 답답함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변속되는 과정에서의 스트레스가 거의 없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주행을 하는 이 차의 특성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충분히 스트레스 없는 가속감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지금은 코너를 돌고 있는데요.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바디로를 약간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구간인데요. 이 차체 크기에 비해서는 바디롤이 생각보다 좀 덜한 편이고요. 그리고 시트가 몸을 좀 상당히 잘 잡아준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현대차는 최근에는 약간 단단한 시트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지금도 약간의 코너를 돌고 있는데 바디롤이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시트가 몸을 아주 타이트하게 잡아주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적당히 몸을 감싸준다는 느낌 정도가 드는 수준이고요. 시트는 딱딱하진 않지만 단단함은 어느 정도 있는 수준입니다. 이 차가 굉장히 큰 차라는 것을 감안하면 여러 부분에서 큰 차 같지 않다는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핸들 같은 경우도 핸들 사이즈가 보통 한 소나타 정도에 들어가는 정도의 핸들 사이즈가 있고요. 이 핸들을 돌리는 감성 자체도 유격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고 조향이 민첩하다고까지는 할 수가 없어도 상당히 부드러운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 차는 그리고 디젤 엔진이지만 상당히 소음을 잘 잡아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스톱앤고 기능 때문에 아이들링이 지금 꺼져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이 버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엔진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에어컨 소리가 지금 좀 더 크게 날 정도로 디젤의 음색이 그렇게 크게 나진 않습니다. 물론 디젤인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소리는 납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위쪽에서 올라오는 소리보다는 하체 쪽에서 올라오는 엔진 소리가 좀 더 큰 편이고요. 다만 어떤 상황에서도 진동은 상당 부분 잘 잡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게 큰 진동이 있지 않다는 얘기고요. 자글자글한 엔진의 그 느낌은 이 페달을 통해서 지금 상당히 전달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발끝에서 그 진동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지 승자감을 형성하는 이 허벅지 부분부터 올라갈 때는 전혀 불쾌한 느낌이 느껴지지 않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처럼 차선을 변경할 때 가운데 있는 클러스터에서 사이드 미러에서 보이는 그 화면을 송출해 줍니다. 사이드 미러 아래에는 작은 카메라가 달려 있고요. 자, 지금도 왼쪽 깜빡이를 넣고 이동을 하니까 왼쪽에 사이드 미러 화면이 보였죠. 다시 오른쪽으로. 자, 지금도 오른쪽 화면이 보였습니다. 이게 현대차의 다른 차종 같은 경우는 이 클러스터 이 다이얼 부분 한쪽을, 그러니까 왼쪽으로 이동할 때는 왼쪽 다이얼에, 오른쪽으로 차선 변경을 할 때는 오른쪽 다이얼에 화면을 띄워주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지금 이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전자식이 아닌 기계식 다이얼을 쓰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가운데 7인치 정도 사이즈로 들어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화면 송출을 할 때는 이 가운데 부분만 쓰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에는 신기한 기능이 또 하나 있는데요. 터널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내기순환 모드로 바꿔주면서 이렇게 창문도 자동으로 올라가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지금 터널에 들어왔고요. 자, 내기순환으로는 바뀌었는데 이 창문이 안 올라가네요. 이걸 어떻게, 제가 뭔가 조작을 잘못한 건지 세팅을 잘못한 건지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해본 다음에 제대로 업로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확실한 것은 터널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내기순환 모드로 바뀌었고요. 바깥에서 나오는 이제 더러운 공기들을 이제 차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하지만 저는 이미 매캐한 공기를 다 마셔버렸습니다. 창문이 안 올라왔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확인 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기순환 모드로 바뀌는 것까지는 지금 명확히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상당히 또 많은 편의 장비들을 갖고 있는 차인 만큼 어라운드 뷰 같은 상당히 고급 기능도 탑재가 물론 돼 있고요. 카메라가 상당히 여러 개가 달려있기 때문에 상당히 화면상에서 보이는 이 지형이 좀 뚜렷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카메라가 여러 대다 보니까 전면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황에서 기어를 드라이브 모드로 전환을 하면 앞에서 보이는 것과 똑같은 화면이 지금 이 내비게이션 화면에서도 표시가 되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또 많은 경보가 함께 울리게 되고요. 또 이렇게 차량을 후진하고 있는 중에는 사이드 미러가 좀 더 아래쪽을 비춰주도록 자연스럽게 사이드 미러의 움직임이 또 감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차에는 오토홀드 기능과 스톱앤고 기능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정차를 했을 때는 아이들링이 꺼지게 되죠. 요즘에는 이 두 기능을 모두 탑재한 차량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다만 두 가지 기능을 모두 컨트롤할 수 있는 차종은 그렇게 또 흔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나온 차종으로 비교를 하자면 트래버스 같은 경우는 오토홀드와 스톱앤고 기능이 모두 탑재가 돼 있지만 오토홀드 기능은 이제 키고 끄는 버튼이 바깥으로 나와 있는 반면에 스톱앤고 기능은 버튼이 따로 바깥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키고 끌 수 있는 기능도 없고요. 자, 지금 보셨나요? 오른쪽으로 차선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뒤쪽에 차량이 이제 가깝다고 저에게 경보를 알려준 건데요. 경고 음이 들리는 것과 함께 핸들에서 진동이 이렇게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차에는 또 크루즈 컨트롤이 있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달려 있는 것은 물론이고 핸들 조향까지도 개입을 하는 성향입니다. 그리고 완전 정차까지도 지원을 해주고요. 지금 한번 크루즈 컨트롤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즈 컨트롤이 지금 작동이 됐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기 때문에 자,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지금 정차까지도 지원을 하고요. 핸들 조향이 같이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핸들 조향 부분이 상당히 칭찬을 해주고 싶은 부분인데요. 아마 양쪽 차선을 모두 잡는 스타일은 아닐 텐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차선 가운데를 상당히 잘 잡아서 가는 형태입니다. 차선을 밟았을 때 기능을 한다기보다 차선 자체에 다가가기 전에 차선의 모양을 인지를 해서 지속적으로 핸들 개입을 해주는 편이고요. 그 핸들 개입의 느낌도 과격하게 치고 들어온다기보다는 살짝 힘을 보태주는 정도로 가볍게 들어옵니다. 가볍지만 확실하게 느낌이 올 정도고요. 아주 부드러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반응을 잘 해주고 또 민감한 장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차에는 또 다양한 모드들이 있죠. 컴포트 모드로 지금 주행을 또 많이 해봤는데요. 상당히 편안한 그 감각에 초점을 좀 많이 맞추다 보니까 앉아있는 내내 승차감 자체는 굉장히 좀 훌륭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 기본적으로 아이들링 소리가 높아지고요. 그리고 엑셀레이터를 밟았을 때의 그 민감도가 좀 더 상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핸들 조향이나 아니면 이 서스펜션이 단단해졌다거나 하는 느낌은 좀 받을 수가 없고요. 있다 해도 아주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지금 느껴집니다. 스포츠 모드라고 해도 딱딱한 느낌이 별로 없고 민첩해진 느낌 위주로 이제 느껴지다 보니까 오히려 컴포트 모드보다도 스포츠 모드를 일상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되네요. 자, 확실히 스포츠 모드에서 훨씬 좀 잘 달린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다만 이게 고속 영역으로 가면 갈수록 전면의 풍절음은 상당히 잘 잡아준다는 느낌이 있는데 양쪽 사이드 도어 쪽에서 나는 어떤 미세한 소리들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당히 또 정숙한 차량으로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소 좀 아쉽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차는 모드를 전환할 때마다 클러스터에 있는 색깔이 같이 바뀌기 때문에 또 직관적으로도 무슨 모드인지를 조금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트의 착자감을 포함을 해서 전체적인 서스펜션 같은 부분도 상당히 전체적인 튀는 느낌을 상당히 잘 잡아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지턱이나 돌뿌리 같은 것들을 이렇게 넘을 때에도 그렇게 크게 충격이 느껴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게 컴포트 모드일 때도 그렇고 심지어 스포츠 모드일 때도 상당 부분 방지턱이나 요철을 넘는 데 있어서는 충격이 완화되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이 차가 가족들과 함께 있는 공간적인 측면을 강조한 차량인데요. 그래서 아주 도시명 차의 느낌을 또 낼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 험로 주행 모드인 터레인 모드가 있는 건데요.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터레인 모드를 선택할 것인지를 먼저 가운데 버튼으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터레인 모드가 선택이 됐죠. 그래서 오른쪽에 이렇게 불빛이 들어옵니다. 드라이브 모드가 선택이 될 경우에는 이제 왼쪽에 불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선택이 되고 나면 왼쪽으로 움직이든 오른쪽으로 움직이든 이 한쪽 방향에 있는 모드 안에서만 움직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보통 비포장 도로에서 이제 많이 쓰이는 머드 모드부터 먼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이 비포장 도로가 아닌 그냥 일반 도로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 터레인 모드의 능력을 체감할 수는 없겠지만 이 차가 바뀌게 되는 어떤 기본적인 서스펜션의 상태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제가 한 번쯤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머드 모드를 하게 되면 약간의 꿀렁거림이 있습니다. 살짝 진자 운동 같은 걸 이제 하는 느낌인데요. 아무래도 불균형한 노면 상황에 좀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차뿐만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다른 차종들의 머드 모드도 이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스노우 모드로 해놓고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스노우 모드는 빙판길에서 슬립을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초반 스타트가 상당히 조금 더뎌지는 느낌을 받게 되죠. 일반 도로 주행에서는요. 그리고 가속을 함에 있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만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은 또 드네요. 그러면 샌드 모드를 한번 또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샌드 모드에는 힘이 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샌드 모드에서는 RPM이 굉장히 고 RPM까지 치고 올라가는데요. 아무래도 힘을 더 내기 위한 그런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시 일반 주행 모드로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이 차에는 내리막 주행 보조 기능도 달려 있어서요. 내려오는 길에 내리막길에 이제 미끄러지는 것을 상당히 또 방지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아마 같이 걸리는 형태로 이 차도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디스플레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운데 클러스터 화면에 7인치짜리가 있고 그리고 센터 패시아 쪽에 10.25인치 디스플레이가 달려 있습니다. 현대차의 강점 중 하나가 이 내비게이션을 상당히 잘 만든다는 점인데요. 시인성적인 측면에서도 괜찮고 그리고 우리나라 도로 사정에 맞게 길을 상당히 잘 찾아주는 내비게이션입니다. 디스플레이 화면은 거의 대부분 디스플레이 화면으로만 기능을 하고 바깥에 물리 버튼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와 있는 편입니다. 이렇게 지도를 볼 것인지 아니면 내비게이션 옵션을 선택할 것인지 라디오, 미디어 쏙 들어간다. 이런 다양한 세팅들을 물리 버튼으로 이렇게 빼놨기 때문에 직관성적인 면에서는 또 상당히 강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이 화면 자체도 작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감을 높여주는 세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차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크기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9.7인치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수평 방향으로 굉장히 좀 넓게 쓰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속도 제한이 걸려 있는 표시가 뜨고, 그리고 가운데 쪽에는 이제 이 차량의 상태와 속도 계기판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내비게이션이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이게 한 번에 다 잡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성적인 측면에서 좀 우수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차가 4륜 구동인 만큼 앞뒤 바퀴에 구동력이 어느 정도나 전달이 되고 있는지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한번 방지턱을 넘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것도 좀 좋은 경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방지턱을 넘다 보면 좀 더 다이나믹하게 이 수치가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지금 주행을 해볼 곳은 신혼부부 아파트가 들어서기 위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곳인데요. 하수구 매립이 제대로 돼 있지가 않고 노면 자체가 불규칙한 것은 또 물론이고, 중간에 약간의 요철 비슷한 것들도 있고요. 방지턱도 간이 방지턱을 포함해서 굉장히 설치가 많이 돼 있는 곳입니다. 자, 세팅을 머드 모드로 해두었기 때문에 앞뒤로 상당히 흔들흔들 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방지턱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지금 2개의 방지턱 정도를 연속으로 넘었는데요. 그리고 앞에 하나 더 넘어 보겠습니다. 몸으로 느껴지는 충격이 거의 없습니다. 상하 운동을 했다는 느낌은 있는데, 이게 제가 시트에서 튀어 올랐다가 내려앉는 느낌이 아니라 시트랑 그냥 자연스럽게 함께 그냥 올라왔다 내려가는 정도의 느낌을 나타내고 있어요. 모양만 그럴싸한 게 아니라 확실히 제대로 된 오프로드 시스템을 어느 정도는 탑재를 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굳이 터레인 모드가 아니라 일반 주행 모드에서도 한번 시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스포츠 모드 상태에서 방지턱을 방지턱이 굳이 아니라도 이 길 자체가 굉장히 좀 노면이 불규칙한데요, 상당히 충격을 잘 잡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도 한번 밑에 빠졌다가 방지턱을 또 넘었죠. 속도를 지금 앞에 차 때문에 빨리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일상에서는 방지턱을 보면 당연히 감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고 봤을 때 스포츠 모드에서조차도 상당히 이런 하체의 충격을 잡아주는 세팅이 훌륭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화면에 줄곧 같이 잡혔을 텐데요, 이 클러스터 화면에서 구동력이 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어떤 형태로 변환이 됐는지 실제로 이 게이지바가 계속 출렁출렁 거리면서 그 느낌을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화면이랑 같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은 속도를 내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방지턱을 또 연달아서 넘어 보겠습니다. 지금 모드는 스포츠 모드에서 변함이 없고요. 자, 지금만 하더라도 제가 충분히 안정적인 모습으로 화면에 잡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하체의 출렁거림을 잘 잡아주는 좋은 승차감을 보장해주는 세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게 2열, 3열로 갔을 때까지 균등한지는 차후에 제가 뒷좌석에도 타봤을 때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그리고 또 즉흥적으로 뒷좌석에 지금 또 카메라를 담당하시는 분이 또 같이 탑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뒷좌석 좀 꿀렁꿀렁한 거 괜찮았나요? 아, 좋습니다. 바로 좋다고 하시네요. 아유, 촬영해야 되나요? 너무 편한데? 한숨 이렇게 때려도 될 것 같은 그런 편안한 트래버스와 이 팰리세이드의 경우에 이제 전체의 길이는 한 220mm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휠베이스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플래그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온로드는 물론 오프로드까지도 다양한 기능들을